1차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는 일단 뭐 제가 전반적으로 다 그냥 저희 선생님들 말고 제가 이제 거의 다 전체 진행을 할 거고요. 아마 이제 몇 분 얼굴 뵀던 분도 좀 계시네요. 네. 자, 1차 이제 준비를 조금이라도 좀 해보신 분. 자, 올해 1차 시험장에 한번 경험 삼아 한번 갔다 와봤다. 예, 은근 많으시네요. 예. 자, 갔다 오니까는 어때요?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날 때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할 시험이 절대 아니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신 분이 대다수일 거예요. 아마 보고 나서 이제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보다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별 상담을 들으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가 8과목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요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1차 올해 예상 컷 발표고 이렇게 8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1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하고 틀려가지고 과락 없이 평균을 가지고 360등까지 선발을 하죠. 근데 360등 점수가 1차 컷이 되는데 실제 절대평가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냥 과락 없이 평균 60 이상이면 통과. 그런 시험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단점이 뭐냐면은 8과목이죠. 과목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의 장점이다 단점이 과목 수가 많고 이제 제2 외국어 같은 영어 같은 게 없고 어떤 계산 과목 같은 게 없다. 그게 이제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그래서 양이 좀 많은 거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양 많은 거를 뭐 단순하게 이렇게 좀 암기를 다 하실 수는 없겠죠. 법 과목이 다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먼저 하시게 되면은 암기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이해를 먼저 하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딱 외우는 거는 쉽죠. 대신에 기억에 오래 가지 못하겠죠. 자고 일어나면은 머릿속에 있는 애들 한 여러 애들 다 갖추라고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 방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암기, 다른 말로 하면은 반복 학습을 하시게 돼요. 요거를 하시되 어떤 수학 같은 수리적인 과목처럼 완벽하게 앞부분을 공부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공부 방법을 채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눈으로라도 한 번씩 보고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주자주 반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공부 방법으로 채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시간과의 싸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지금부터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걸릴 거예요, 지금. 자, 1차 같은 경우 지금 8과목에 대해서 공부 순서에 대해서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1차 설명회 동영상 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다른 분들 다 안 보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은 지금 공부 순서에 대해서 잡혀 있는데, 1차 8과목이 있는데, 나 내일부터 법무사 공부 준비해야지. 내일부터 8과목 다 하실 거예요? 다 못하죠. 가장 8과목 중에서 기본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공부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되는 게 일단은 민법. 민법 같은 경우에는 총칙,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친족, 상속,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에서 나온
특별법이 바로 상법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상법 공부하려면은 민법에 최소한 총칙이라도 공부를 한 다음에 해라 라고 보통 말씀 많이 하세요.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로 민법에서 빠져나온 게 특별법이 상법이에요. 그러면은 법 과목은 얘부터 먼저 하셔도 돼요. 되는데 이왕이면 얘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하시는 게 훨씬 효율이 높고 시간이 단축이 되고 효과가 빠르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이거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상법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실무법이 바로 상업등기 비송사건절차법입니다. 이 내용이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럼 공부 순서도 지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민법에 있는 친상 파트의 실무가 바로 가족법. 예전 명칭으로 하면 호족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가족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민법 공부를 하시게 잘 해두시면은 가족법 같은 경우 10문제 중에 뭐 한 3, 4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요. 민법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가족법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수월하시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민법에 있는 채권법을 기반으로 한 법이 바로 공탁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민법을 공부를 한 다음에 공탁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민법에 있는 물권법을 기반으로 한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리고 2개 남았죠? 어떤 게 남았어요? 민사집행법과 헌법.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법입니다. 다른 거랑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거 하나의 독립적인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민사집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집행공탁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내용이 집행법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민사집행이니까는 민사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관련된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민사소송법은 이 민법에서 나온 거죠. 지금 보면 순서가 연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이렇게 절반 4과목을 나눠서 민법 80점, 집행법 70점, 60점, 60점, 가족법 20점, 30점, 40점, 40점. 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4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헌법과 상법이 1과목. 그 중에서 배점이 높은 거. 민법과 가족법 100점 중에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총 4과목 중에 이렇게 배점이 높은 애들이 보통 주요 4과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배점이 높은 거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겠죠. 공부할 양. 책도 두꺼워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위주로 많이 하셔야 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20, 30, 40, 40. 법무사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한 문항당 2점씩이에요. 그러면은 10문제, 15문제, 20문제, 20문제.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1차 시험의 패스 요건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과락이 없는 상태에서 40점 미만을 과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락이 없는 상태에서 평균을 가지고 360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과락이라 그러면 40점 미만을 과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0점은 과락이 아니죠. 미만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헌법, 상법이 합쳐서 100점이죠. 100점이에요.
1과목에서 누군가가 상법을 빵점을 맞았어요. 근데 헌법을 다 맞았어요. 40점을 맞았어요. 자, 이럴 경우 꽈락일까요? 아닐까요? 잘 몰라가지고 지금 피드백이 안 오는 건가요? 지금 어렵나요? 자,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꽈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왜냐면은 지금 저번 주 토요일 날 1차 시험 끝났잖아요. 제가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이 전화를 몇 통화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 하루에 2~3명씩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나 점수 몇 점 맞았는데 이거 꽈락이에요? 요번 주에도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데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얘가 빵점이고 40점이라 할지라도 제 1과목에서는 괄학이 아니에요. 괄학이 면하게 돼요. 그런데 평균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사람 치고 붙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말씀드리면은 캐치를 또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정말 공부하기 어렵고 하는 거는 제끼고 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또 열심히 해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대충 그냥 한 번으로 쭉 찍어서 조금 맞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허술한 전략을 좀 많이 좀 계획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자, 1차 시험에서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잊지 마세요. 어느 한 과목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배점에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공탁이다. 나 공탁 정말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반타작은 하세요. 20점. 해당 과목의 50%는 획득을 하시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실제 학교 다닐 때 100점 만점에 50점 맞았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혼나죠. 공부 더럽게 안 했다고. 맞죠? 왜냐면은 빵점에서 50점 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저 반타작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앉아 계신 분은 그냥 최소한 저거 반타작 못할까? 조금만 하면은 반타작은 되지 않을까? 바로 그래요. 포기는 하지 마시고 최소한 20점은 맞을 수 있게끔만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 평균이 그래도 한 60점 정도는 가야 되는데 10점을 어떻게 끌어올려요? 좀 전에 전략에서 내가 좀 자신 있어 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과목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저 점수 올리면 돼요. 그거는 빵점에서 50점 맞는 거하고 50점에서 100점 맞는 거하고 어느 50점이 쉬워요? 빵점에서 50점 가는 게 훨씬 쉽죠. 전략을 그렇게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전 과목은 포기하는 과목 없이 최소한 무조건 반타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는 20문제 중에서 한 5개 정도? 한 10점 정도 되겠죠. 그 부분은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공부의 전 범위가 다 쉽진 않아요. 어느 부분은 어렵고 어느 부분은 중간이고 어느 부분은 쉽고 있죠. 실제 내가 공부를 해도 저 부분은 정말 모르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냥 거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중간하고 쉬운 부분에서 내가 확실하게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점수를 맞으면 되잖아요. 이 자격증 시험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또 나왔죠. 시간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걸로만 채택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시간 대비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1차 과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1차는 요거는 예.
1차 시험을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아는 거를 푸는 거예요. 자, 아까 이번에 시험장 갔다 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1차 시험에 합격을 할까? 물론 어떻게 하면은 잘 할까 그것도 하지만, 거꾸로 내가 뭐만 안 하면은 1차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맞죠? 잘못된 거 그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알아야지 그 길로 안 갈 거 아니에요. 1차 시험을 보고 나신 다음에 실패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보다 보니까 틀렸더라. 요거 내가 시간만 좀 더 있어서 지문 5개 중에 그냥 앞에 2-3개만 읽고 체크했는데 뒤에 거 한 뒤에 4-5번만 한번 봤으면 내가 분명히 아는 건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봐가지고 잘못 풀어가지고 떨어졌더라. 실제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면 100명이면은 1차 시험 100명이면은 100명 다 그 얘기를 해요. 다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고. 절대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못 풀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는 거를 푸는 건,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통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는 문제가 있을 거고, 긴가민가 하는 게 있을 거고,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있을 거고, 크게 이렇게 3종류가 있을 거예요. 1차 문제를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아는 거 당연히 먼저 푸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두 번째가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작업. 이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어요. 읽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찍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 시간 투자. 여기서 찍고 넘어갔으니까 시간이 세이브가 됐죠? 이거 세이브 어디다 써요? 여기나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를 할 거예요. 시간 투자를. 여기다 하실 거예요. 이해는 가셨죠? 왜 저렇게 하지? 하시는 분. 자, 요렇게 시간 투자하시고 요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냥 푸나 찍으나 똑같죠. 근데 푼다고 시간 낭비하는 순간 여기다가 시간 투자 못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하는 그 핑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버리는 작업도 하나의 실력이에요. 이것도 버리는 것도. 그래서 1차는 요것만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것도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요번에 공탁법이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비슷하게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잠깐 지우면, 요번에 공탁같이 이제 뭐 하는 이런 박스형 문제가 막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죠. 자, 이 중에 옳은 것만 골라낸 거는, 그러면 뭐 1번 기억, 2번 뭐 기억 니은, 뭐 3번 기억 디귿, 4번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쳐요. 문제 푸실 때. 그러면은 지문을 보고 얘네 3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을 하셔야지 이걸 정답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얘네 2개만 가지고 얘네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만 판단해서 이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이거 처음 알았다. 알고 있었다. 예. 자, 바로 이런 식의 문제 푸는 노하우라는 게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1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흔히들 얘기하는 연관 검색어 비슷하게 연관 키워드라는 게 나와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 이 시험 문제에서 뭔가를 물어보면은 걔가 요구하는 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딱딱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올림픽 같은 제가 그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자, 시험 문제가 이제 이제 올림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림픽 관련된 거에 대한 연관되는 게 가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몇 년마다 열려요? 4년마다 열리죠. 그렇죠. 이거 상징하는 색깔이 있는 오륜기가 있죠. 그리고 금메달이 가장 많이 걸린 종목은 저분 여자분이신데 잘하시네요. 예, 육상. 자, 나오죠? 지문이 5개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그러면은 거의 얘네들 위주로 물어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얘네들 들어가 있는 것만 지문을 5개 다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만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얘네들은 다 틀린 거를 고르라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 맞아. 그러면은 나머지 2개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그의 시험은 되게 어렵게 나왔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이거는 변하지 않겠죠. 이거부터 보는 거죠. 뭐부터 볼지는 몰라요. 내 눈에 뭐가 보일지. 얘가 틀렸는데 얘부터 먼저 보고 이렇게 3번째 걸릴 수도 있고, 얘부터 먼저 봐가지고 하나만 보고 나머지 4개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차는 요렇게 1차를 기본 강의 듣고 정리하고 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하실 때 뭘 연기시냐? 얘를 타면은 얘네들이 떠올라야 되죠. 바로 그 연습을 기본 강의 듣고 하시면서 연습을 그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수업 듣고 저거 중요하나 보다 밑줄 치고 별표 치고 색칠하고 하는 게 바로 얘네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1차 같은 경우에는 저런 스타일로 진행이 될 거고, 나중에 객관식 들어갈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마킹이라든가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1차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시험장 가서 내가 연습한 대로 과목 순서대로 푸신 분 계세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페이지 2교시 집행상업등기 부등공탁 요 순서대로 그냥 페이지 순서대로 푸시는 분이 있고, 배점이 작은 것부터 먼저 풀어야지 하고 푸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나는 부등법 공부 제일 열심히 했어. 내가 열심히 한 과목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시고 여러 사람 케이스가 있겠죠. 가장 무난한 거는 그날 당일날 결정을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무난해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번에 시험장 갔다 오시는 거 다시잖아요. 자, 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하면서 시간을 주죠. 이렇게 넘기실 거 아니에요. 크게. 일부러 제가 하시기 전에 그래요. 자, 일부러 손에 침이 있어도 침을 한번 바르고 최대한 천천히 넘겨라.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넘기면서 페이지만 보지 말고 최대한 길게 넘기시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그래서 이러고 나서 잠깐 서 있는 순간 경고 들어와요. 빨리 보라고. 그러지 말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가 나온지 대충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지문 길이가 길다 짧다 이렇게 대충 눈에 들어오죠. 문제가 눈에 들어오고 문제가 먼저 들어온 거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된 과목이에요, 보통. 그리고 지문이 긴 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뒤로 빼시는 게 또 좋아요. 그거는. 물론 안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요번에 공탁 같은 케이스. 안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 좀 길거나 생소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 싶으면 뒤로 빼시는 게 좋아요. 왜 뒤로 빼요? 아는 것부터 먼저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이런 식으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마킹도 이렇게 보시면은
와, 요거 안 삐지게 하려고 요거 칸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아주 정성 들여서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뭐 웃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요거 요렇게 안 나가게 하려고 삐지지 말라고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하세요. 이쁘게 하면 좋죠. 삐져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면은 1교시 몇 문제예요? 다 합쳐서 100문제죠. 시간은요? 100분이죠. 1분에 하나 푸셔야 돼요. 그 안에 마킹하는 시간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거고 그냥 굵은 거 갖다가 한번 쿡 찍은 거 하고 물론 이렇게는 안 되고 보통 굵은 거 갖다 찍으면 이렇게 한 요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 FM은 이렇게 찍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마킹 다 인식이 돼요, 기계가. 근데 시간은 콕 찍는 순간 1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찍으면 2, 3초 걸려요. 100문제 한 1초만 잡아도 100초. 맞죠? 1분에 한 2분 가까이 시간이 돼요. 2분이면 이런 데다가 시간 투자 되겠죠? 한 문제, 두 문제만 더 맞춰도 평균 1점을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식의 이제 뭐 살짝 나오지 않은 그런 깨알 같은 팁, 이제 그런 거는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참석해서 이거 보시고 할 때 트레이닝을 좀 통해 가지고 이제 하실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암기가 된 상태에서 공부 들어가시는 게 없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1차를 요번에 경험을 하시고 혹시나 또 다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봤더니 한 50점 나왔다, 한 40 몇 점 나왔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만의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요번에 시험을 봤더니 상법은 좀 점수가 좀 나왔네. 그러면 내년 시험 보실 때까지 상법 잘 안 하시게 돼요. 그럼 실제로 1차를 1년을 봤다가 다시 1년을 도전하신 분에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잘 나왔던 과목들이 다음 연도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안 나왔던 거는 끌어올렸는데 오히려 작년에 잘 봤던 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도루묵 되는 거죠. 그냥 그 자리 원위치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해서 떨어지신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조심하시고, 공부 순서에 입각해서는 저희 그 강의 시간표를 지금 아마 보고 계시죠. 이게 이제 이거 보시면은 뭐 주간 야간 지금 똑같이 시작하는 순간 민법과 헌법이 시작을 하죠. 자, 이거 공부 순서를 이렇게 보세요. 시작부터 민법, 부등법 나갈 수가 없죠. 부등법은 이제 최소한 총칙하고 물건은 공부를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아니면 공탁 같은 경우에는 채권도 진도가 안 나갔는데 얘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 순서에 맞춰서 제일 처음에는 민법과 헌법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끝날 때쯤 되면은 그 자리에 아마 상법이 들어오죠. 왜냐면은 보통 이 민법 40회 중에 총칙이 한 9회나 많아야 10회 정도? 그 정도 분량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헌법이 10회 좀 넘게 잡혀 있죠. 얘 끝날 때쯤이면은 이미 총칙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상법이 들어와도 되겠죠. 이미 총칙이 수업이 다 끝났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공부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강의 시간표가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은 뭐 공부하지? 미리 내가 뭔가를 공부를 좀 해둬야 되나? 준비하실 건 없고 그냥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쭉 따라오시고, 오로지 자, 얘는 버리세요. 좀 전에 설명해 들으셨던 분들은 2차 같은 경우에는 예습 하셔야 된다 그랬죠?
1차는 시험 보는 그 당일까지도 예습 버리세요. 복습만 하세요. 1차는. 2차하고 틀려요. 1차는 그냥 그날 배운 것 복습,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복습만 하시면 되고, 자꾸 복습을 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가 공부했던 게 머릿속에 보이면 실제 시험장 가서 제 공부할 때 많이 보는데 그거 고르시면 돼요. 그게 객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은 하지 마시고 복습 위주로 하시고, 주간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전에 수업이 있을 거예요. 자, 수업 들으시고 오후에는 오전에 수업 들은 거 복습하시고, 저녁 때는 이렇게 들은 거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으로 가볍게 그냥 눈으로만 한번 훑어보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쉬시면 되겠죠.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눈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돼요. 동영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이나 야간 쪽에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횟수가 안 나와요. 특히나 동영상 이용하시는 분들은 합격률이 현저하게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오늘 한 4시간 정도의 동영상 분량이 업로드가 됐어요. 그러면 동영상 다 보겠죠? 다 보고 나면 오늘 할 거 다 했다. 맞죠? 다시 그거 볼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실제로 학원에서 강의 듣고, 이제 물론 전업이겠지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눈으로 최소한 2-3번은 다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뭐 10시 반에 수업 끝나서 집에 가면은 한 12시고 되니까는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되면은 이제 밤 사이에 자는 동안에 그 전날 배웠던 애들이 많이 가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낮에라도 그 전날 배운 거 반복 학습을 통해서 많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차는 무조건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 부분 전 과목 포기하지 마시고 아는 거 풀기 위해서 이제 버리는 작업도 이제 필요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너무 완벽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보시면은 한 60점, 별일 없으면 한 65점 정도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65점 정도만 맞아 놓으시면 1차는 해볼만 해요.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보는 거 하고 실전 시험하고 조금 떨어지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실 때 일단은 한 60점 초반 정도 하시면 되고, 굳이 80점, 뭐 75점, 80점 이렇게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고득점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득점이 된다고 해서 2차 시험 볼 때 어떤 큰 혜택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2차는 1차 시험을 통과할 정도의 실력만 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통과하는 데를 가지시면 되고요. 자, 일단 1차 이제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이렇게 지금 다 드렸어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지금 7월 1일 다음 주 이제 바로 며칠 안 남았죠. 월요일부터 주간 야간이 이제 동시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일단은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그날 따라가시는 게 공부하시는데 가장 일단 뭐 신경 쓰실 일 없이 그냥 그 스케줄대로만, 그 템포대로만 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리고, 혹시나 이제 개인적인 여건 때문에 뭐 시간 투자하기가 조금 애매하신 분, 뭐 지금 당장은 뭐 한 몇 개월은 뭐 직장을 다니다가 뭐 한 3개월 후에 퇴사를 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부 전략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최대한 조언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무실 오셔가지고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혹시나 동영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이제 그런 조언 같은 어드바이스 같은 거는 최대한 해드리니까요. 뭐 그런 어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설명은 이걸로 그냥 간략하게 좀 마치고요. 제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시 정확하게 마쳤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